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18학번 김혜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19학번 정민지입니다. 제가 갔던 실습지는 태아기독교 사회복지관인데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1921년 4월 4일 이제 미국 선교사이신 마이어스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기관이고 저 또한 이런 기독교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이런 곳에서 한번 배우고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곳에서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습지를 가실 때 태화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태화를 선택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렇게 선정을 할 때 뭐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일단 1차로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1차 실습으로 종합복지관을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청소년, 아동, 노인 이런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되게 어떤 대상층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셔서 순위를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거리예요. 정말 이 거리를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되게 많은데 내가 집에서 기간까지 얼마나 왕복을 하면서 갈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실습이 이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데 출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이렇게 통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습 기간도 이제 과제가 많다 보니까 새벽에 잠을 못 잘 때면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거리가 멀진 않는지 최소한 1시간 이내 거리의 실습지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1차 실습이랑 그 얘기를 하셨는데 1차 실습은 거의 종합복지관을 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실습이 그냥 실습 한 번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실습이랑 2차 실습이 어떤 게 다른지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사회복지학과는 1차 실습과 2차 실습이 존재해요. 그래서 1차 실습만 가셔도 충분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지만 보통 1차 실습에는 종합복지관에 가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하는 1차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2차 실습은 이제 정말 조금 더 심화돼서 내가 청소년 쪽에 관심이 있으면 청소년 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노인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노인 종합복지관에 가셔서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특수 분야? 이런 쪽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1차와 2차 둘 다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실습 지금 2학년이고 내년에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실습을 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딱 꼭 필요한 서류나 이런 필요한 게 있다. 근데 애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건 진짜 준비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서류나 뭐 팁 같은 거. 이건 꼭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라. 이런 거 있으면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우선 되게 기관 바이 기관이에요. 아무래도 기관에서 실습지를 정하다 보니까 하지만 공통된 게 있다면 자기소개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이제 기관에 따라서 질문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내가 어떤 지원 동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나의 경력이 보통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자원봉사 영역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실습 전에 좀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좀 실습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봉사를 많이 못하면 네. 그러면 어떡하죠? 아무데도 못 붙는 경우도 있나요? 숨을 쉬시고. 근데 정말 봉사는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봉사 100시간 한 사람이 있고 봉사를 10시간 한 사람과의 이야기, 스토리 그런 차이는 정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학우님한테 학우님 이런 봉사해서 깨닫는 게 뭐냐 아니면 사회복지에서 노인복지 분야 지원하셨는데 이런 관련 경험 있으시냐 물어보면 난 봉사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실습집에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꼭 봉사 아니면 대외활동 이런 걸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봉사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많이 못해서 다음 학기 걱정이 되지만 봉사를 더 찾아서 해보는 걸로. 근데 만약에 실습을 다니면 거기서 이제 진짜로 그 선생님처럼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슈퍼바이저 선생님. 네, 슈퍼바이저 선생님과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뭔가 꼭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이거는 챙겨가야지 가서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그런 게 있을까요, 물건?
저는 실습 다니면서 노트북은 일단 다 챙겨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펜 정도는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습 일지를 매일매일 이제 적기 때문에 그날 하루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트나 아니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좀 써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적어놓는 습관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거는 파일이에요. 일단 실습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주시는 파일이랑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나중에 실습 파일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습 파일 같은 걸 좀 큰 걸 사셔서 가지고 다니면서 꼭꼭 보관하는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학과 실습의 목표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을 한다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개별 목표는 이제 저희가 실습 계약서라고 해서 실습 기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실습을 통해서 뭘 배울 건지 따로 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관에서 이제 내가 사회복지사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생님과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란 이런 것이구나를 좀 배워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내가 사회복지의 길이 맞는지 그런 걸 조금 스스로도 저는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들어봤을 때 그 이제 혜량이와 다른 친구 둘 다 실습 얘기를 들었었는데 둘이 되게 그 분야가 달라서 실습 내용도 되게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다른 부분을 뭐 실습할 때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지? 그렇게 다른 분야를 실습할 수도 있냐는 그런 질문을 분야가 하고 이렇게 싶은데 좀 이렇게 다르냐? 이거는 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안에서. 이거는 되게 실습 지원하실 때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습에 크게 이제 순환 실습과 심화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 이렇게 부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역 조직화, 뭐 사례 관리 아니면 뭐 또 행정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조금씩 그 160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는 걸 순환 실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관도 있고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에 심화 실습을 했는데 사례관리 항 영역만 이렇게 파서 160시간 동안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습 같은 경우엔 지원하실 때 이렇게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지에서 필요한 꿀팁? 꿀팁이요? 일하면서 그 심화를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심화 과정을 했을 때 꿀팁 하신 거에서 만약에 일단 저는 복지사업 2팀에서 사례관리와 지역조직화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되게 사례관리라는 영역 자체가 그냥 단편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좀 배우기에는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도 160시간도 되게 짧다고 느껴졌을 만큼 되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심화 실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지 않나. 또 이게 순환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갔다 온 친구 말로는 이제 여러 분야를 경험하게다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맞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조금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하더라고요. 네. 심화 실습을 하면은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딥하게 네. 실습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듣기로는 사례관리가 직접 그 클라이언트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그런 분야라고 들어서 인상 깊었던 혹시 일이나 사건 있었으면 하나. 저는 이제 초등학생 친구랑 이제 20살짜리 친구를 이제 당사자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초등학생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제 함께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는 되게 수줍수줍해가지고 막 아버지 뒤에 막 숨어있고 저희랑 인사도 잘 안 하려던 친구였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거의 마지막에는 막 카톡으로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써주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너무 귀여웠겠다. 너무 네. 귀여웠겠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마웠고 또 이제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은데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산다. 그래서 조금 느끼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들은 천사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딱 맞고 나 사회복지하기 잘했다. 보람이 엄청. 그럼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진짜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갑자기 좀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렇게 좋은 점도 있었고 네. 힘들었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좋았던 점이랑 안 좋았던 점, 좀 단점, 이건 좀 단점이다 이런 거 2개 혹시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힘들었던 점부터 얘기하자면 잠을 진짜 못 자요. 저는 제일 많이 잔 게 하루에 4시간? 그렇게 정도 잤는데 못 잘 때는 그냥 밤새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잤는데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 낑겨서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9시부터 6시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야근하면 또 밤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조금 체력적인 소모?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안 좋았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하철을 잘 안 타서 지옥철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꽉꽉 차져 있는데 더 탈 수 있을지 몰랐는데 더 타더라고요. 어떻게든 꾸겨서 타는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잊을 만큼 좋았던 점은 저희가 이제 만나는 당사자를 통해서 사회복지하는 보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뭔가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거는 좀 이론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실습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없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진짜 돈 주고도 못 살 경험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되게 사회복지사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제가 만나는 당사자나 선생님들한테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컸고 또 2번째는 조금 사회복지에 대한 편견 같기도 한데 이제 뭔가를 해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까 저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뭘 해줘야 될지를 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습을 통해서 결국에 사회복지는 그런 당사자가 직접 좀 주체성을 가지고 공생성을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사 없이도 조금 사람답고 사회다운 사회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그만한 도움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저는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보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을 들어갈 때 보잖아요. 직원 들어갈 때.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당장 다음 학기에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서 면접 볼 때 혹시 팁이나 이렇게 하면 뭔가 붙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면접하기 전에 기관에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션이랑 뭐 비전 그리고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달달달달 외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어보면 저 그런 사업 알아요. 이렇게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기관에서 바라는 인재상이나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심한 실습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하면 어떤 기관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숙독을 많이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복장이나 이런 복장. 저는 모나미 그 흰색 검정을 입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되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편하게 입고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면접이다 보니까 단정하게 뭐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셔츠로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 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게 좀 후회된다. 뭐 아까도 봉사 안 한 거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걸 좀 더 할 걸. 약간 이런 후회되는 점 혹시 있으셨는지.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가 제일 후회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봉사 경험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 경험이나 이제 활동 경력이 없으면 쓸 게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봉사 많이 해둘 걸 이러면서 조금 후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배님들 이번에 실습 갔다 오신 거 보니까 실습 파일 같은 거를 진짜 엄청 두꺼운 걸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게 뭐지? 약간 그래서 저게 과제를 한 거를 모아놓은 건지 아니면 정확히 어떤 서류를 모아둔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뽑아온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실습을 듣는 학년이 되시면 저절로 카톡방이 생겨서 아마 그 카톡방에 실습 OT집을 줘서 이런 서류가 나중에 필요하다를 공지해 주시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이제 실습이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이란 수업을 들으면서 파란색 파일 안에 자기가 실습했던 기관의 모든 과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다 이제 파일화해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파일 들고 다녀라 했던 이유가 이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나중에 다시 써야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했던 160시간의 피땀 눈물이 모여져 있다? 그 파일은 네, 과제 총합 이런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은 혹시 후배들이 그런 거를 보고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인데 이게 저희 그러니까 총신대 사회복지학과가 정말 좋은 점이 이제 신관 4층에 가시면 그 노란색 문에 들어가시면 사회복지 실습실이라고 해서 거기 선배들의 파일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기관마다 다 모아져 있고 그걸 보시면 선배들이 여태까지 했던 거 자료 그리고 모든 실습일지 이런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습 가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기관이 있다. 아니면 혹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꼭 들려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가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많이 선배들 자료 보면서 아 이렇게 과제하면 되구나.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회복지 실습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신입생 때 보면서 저희도 막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제자리에다 막 이랬었거든요. 정말. 봐도 되는 거였군요. 네, 대신 과사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조교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진짜 본 게 엄청 두껍거든요. 이만큼이었는데 그게 전부 다 과제인지 그리고 각 기관별로 과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과제가 어느 정도 많길래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과제에 대한 과제가 그렇게 많은가 어떤 걸 거의 주로 과제로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것도 정말 기간 바이 기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습 일지라고 해서 매일매일 써야 되는 과제 플러스 조금 이제 실습 계약서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내가 이 실습 기간 동안 뭐를 공부하겠다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과제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실습이란 것 자체가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태아가 과제의 중심형 실습 기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습했을 때 그 과제를 모아놓은 파일 개수를 세보니까 110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개, 6개 정도는 과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기간 바이 기간. 일단은 공통 과제가 있고 이제 개인 과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습 계약서에서 쓴 과제가 있는데 공통 과제 같은 거는 기관 분석 보고서 그리고 지역사회 그 기관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분석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되게 예를 들어 기관 방문을 하면 그 기관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써야 되고 예를 들어 사례 관리면 갈 때마다 이제 당사자를 만날 때마다 그 일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초기 면접지 정말 모든 자료가 너무 많고 이게 다 근데 공통 과제예요. 문제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 실습 계약서라고 하면 이제 제가 제 과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기독교 사회복지 쪽에서 관심이 있다 하면 나는 이제 복지 요교를 읽고 스터디를 해서 여기서 깨달은 점을 성찰글을 쓰겠다 하면 이걸 진짜 열심히 쓰는 거예요. 툴도 이제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시간별로 9시부터 6시까지 이거를 저는 표로 정리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뭘 했고 10시부터 11시까지 뭘 했고 이거를 맨 위에 써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1번 큐티 해서 큐티에서 뭘 배우고 뭘 느꼈고 어떤 걸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짜르륵 쓰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당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2번 당사자 만남 이렇게 써서 내가 당사자 만나면서 뭘 느꼈고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어디서 만났고 뭘 했고 이거를 엄청 한 단락씩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일지 정말 일기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보통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실습 일지를 그렇게 네. 쓰는 거. 근데 틀은 아마 기관에서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습실에 가서 이 선배들은 어떻게 틀을 썼나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아는 것만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관 종류고 기관 종류.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되게 아동복지 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시설도 있고 또 학교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실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정신건강 쪽 분야에서는 병원에서 실습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 샘솟는 집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신재활 시설 이런 쪽도 있고 또 되게 지금 제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알아보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가 있다 하면 보통 이제 시설의 입원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뭔가 지역사회 속에서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섞인다 이런 느낌보다는 따로 분류돼서 이렇게 치료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사회복지 트렌드는 지역사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갖고 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뭘 해줘서 수혜자의 입장만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주체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조금 얻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웃이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당사자의 주체성과 공생성 이거를 좀 강조하는 게 전 요즘 사회복지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나의 비전이 있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되게 부끄럽긴 한데 저는 되게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좀 기독교 사회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아직 구체적인 그런 방향이나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정한 게 없지만 좀 기도하고 또 계속 공부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말 이제 사생활이긴 TMI이긴 한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머니랑 되게 애착이 커요. 근데 꼭 할머니뿐만 아니더라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보다는 노인복지랑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0학번 친구들 사실은 저도 이제 학회를 함으로써 이제 하면서 이제 만나는 걸 많이 기대하기도 했고 또 같이 얼마나 재밌게 우리 놀 수 있을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저희. 네? 춤 저희 춤도 준비했었어요. OT 때 추려고. 근데 이제 못 만나서 아쉽고 이제 다음 학기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만나서 즐거운 선후배 사이로 잘 지내자. 네? 선후배 사이로 잘 지내자. 사랑합니다. 저를 본 친구들 저에게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세요. 제가 쏘겠습니다. 음료수요? 저도 콜. 후배들만요. 해주세요. 후배들만요. 20만. 20만요. 절대 20만. 네, 네. 아무튼 보고 싶습니다. 네. 예비 실습생에게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체력 관리 잘해놓으세요. 정말 이 실습이라는 게 그냥 스쳐간 시간이 아니고 정말 민주에게 그리고 이제 예비 실습생들에게 조금 사회복지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비타민 꼭 잘 챙겨 드시고 체력 관리 정말 잘 해놓으시고 정말 좋은 실습지 바라는 실습지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오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까지 김혜랑 정민지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해!